아니, 도대체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를 왜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한 중국인 여성이 투덜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중국 여성은 항상 한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도대체 왜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한 시기심이 극에 달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국제무역 전문가 클레망틴입니다. 제가 했었던 일들은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 왔었어요. 제 사무실은 이름 그대로 국제무역에 관한 일이어서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로 사무실은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협력의 장이 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어는 저희 사무실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가 사람들을 엮어주는 교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시작된 이 변화는 저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저희 팀 회의는 종종 최신 한국 드라마의 에피소드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되곤 하며, 이러한 논의는 냉랭하고 실적 위주의 비즈니스 업무에 지친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저희가 무역 협상 전문가가 아니라 드라마 작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이는 단순히 언어가 퍼지는 것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사무실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올 초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 역시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코카콜라가 한글을 제품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무역과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몇 번이나 반문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코카콜라가 한글을 도입하기로 한 걸까 하고 말이죠. 수많은 언어 중에서도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을까 궁금했지만, 이는 아마도 코카콜라가 미래의 트렌드를 내다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글이 적힌 코카콜라 캔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한류 문화가 앞으로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음료 캔에 한글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코카콜라가 한글의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한 캔을 꺼내 마시며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로 디자인된 코카콜라 캔을 보니 한글이 한류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한글을 꾸준히 공부해왔고 한글의 매력과 독특함에 감탄해왔기에 한국인이 아님에도 그 순간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한글을 열심히 배워온 지난날이 보람있게 느껴지더군요. 2024년 2월 20일, 저 역시 이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한글로 머슬랭 캔을 세계에 선보인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 제품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 유통되었으며, 캔에는 코카콜라라는 영어 로고와 함께 아름다운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태극과 화려한 문양이 장식된 이 캔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한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다른 이유로 콜라를 마실 때 사람들은 캔에 새겨진 한글을 보며 궁금증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콜라에 새겨진 한글을 보며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사무실의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콜라에 새겨진 한글 디자인은 마치 모나리자가 자신의 초상화 앞에서 셀카를 찍는 것 같은 예술적 차원의 사건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K-팝에서 영감을 받아 코카콜라 제로 K-웨이브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죠. 이 한정판 제품은 복숭아 맛이 나며 패키징은 마치 K-팝 콘서트에서 막 나온 팬의 흥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 제품을 통해
음악, 패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사하고자 했어요. 이는 코카콜라가 글로벌 문화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한글을 사용해 제품을 출시한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비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코카콜라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이 새겨진 코카콜라 캔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화 현상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내일 점심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캔을 마시며 새로운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건 바로 한글의 마법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답할 겁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와 한글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 이런 에피소드도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토론토의 한 공원에서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유창하게 한국어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현지인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한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당황하면서도 아니요. 그냥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해서 공부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그는 밝게 웃으며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발음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칭찬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다가와 저도 한글을 배워서 자막을 읽고 싶어요.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편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은 한류 문화가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저는 코카콜라 제로 K-웨이브 출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음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나누게 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글의 글로벌 확산이 문화적 교류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한글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평양만큼 깊고 제 한국어 실력은 된장찌개만큼 구수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아재 개그를 하며 즐겁게 웃는 일상은 제게 매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한국과 한글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모든 동료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출신인 팀 동료 린 샤오밍은 한류의 인기에 대해 복잡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종종 중국 문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고 느끼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시기심과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을 드러내곤 했어요. 리는 BTS의 앨범 발매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는 모습을 보며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린의 감정은 왜 중국은 한류처럼 세계적인 문화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린의 복잡한 감정은 종종 점심시간에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가득할 때 표출되곤 했어요. 한 번은 린이 한류가 멋지고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럴수록 중국 문화가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린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내에서 나타나는 한류에 대한 열등감은 린처럼 많은 중국인들이 공유하는 정서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역사적 경쟁의식 그리고 지역 간의 긴장감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한국의 글로벌 성공이 중국 내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때때로 시기심과 비판적인 시선으로 표출되는 듯 보였어요.
심지어 한류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폄하하려는 모순된 감정이 자주 나타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감추기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에서 한류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종종 한국 문화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 항상 한국이야? 중국도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왜 늘 한국만 주목받아야 하는 거지라는 그녀의 말에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깊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때로는 사무실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정적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리는 한국의 팝 문화와 드라마를 즐기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어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는 문화적 자긍심과 열등감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콘텐츠에 매료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과 분노를 느끼는 듯 했어요. 그녀의 속마음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코카콜라가 한글을 캔 디자인에 포함시킨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린의 표정은 불쾌한 감정으로 일그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자체 문자도 없어서 중국 한자를 의존했죠. 지금도 한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봉투에도 한자를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여전히 한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한국 문화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고 그 감정은 사무실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자 사무실의 한국인 직원인 정은 씨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대화에 쉽게 끼어들지 않는 정은 씨였지만 린이 한글과 한자를 비교하며 한글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자 곧바로 응수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전까지 한자를 사용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문자로 인정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자를 쓰는 분들이 많고 한자가 훌륭한 문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한글도 매우 훌륭한 문자입니다. 현재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국제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린 씨는 오히려 정은 씨의 차분한 어조와 한자를 존중하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났는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은 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중국어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15억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건 그 언어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서는 한글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강한 질투와 시기심이 느껴졌어요. 린 씨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한자와 중국어의 우수성을 강조하자 정은 씨는 침착하게 그러나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그 15억은 중국의 인구일 뿐입니다. 언어의 우수성을 단지 인구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은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가 한자를 선택하지 않고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속으로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글을 선택한 것은 한글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자선이나 호의로 선택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코카콜라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의견 충돌이 점점 격화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다른 동료들도 숨죽여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린과 정은 씨 사이의 대립은 이제 문자와 언어의 문제를 넘어 개인적인 논쟁으로 번질 기세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아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를 시도했어요. 잠시만요, 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요. 자신의 조국이 자꾸만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잘 압니다.
리는 제 예상치 못한 말에 약간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며 어조를 조금 낮추고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종종 정치적인 이유로 비난받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미지도 좋지 않죠. 그리고 중국산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편견도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중국산은 다 짝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 비호감 국가라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존감이 낮아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했습니다. 린,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조국이 비난받고 삼류 짝퉁 취급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누구라도 그런 비난 앞에서 초연할 수 없을 겁니다.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처럼 중국도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강하게 의견을 말하던 정은 씨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요. 한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듯이 중국도 분명히 좋은 문화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빛나는 방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자 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사실 한국을 질투하긴 했지만 한류 문화가 훌륭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도 좋은 문화를 열심히 알리려고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시기심이 들었던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인 열등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열등감의 괴물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어려웠어요. 린과 정은 씨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은 마무리되었어요. 덕분에 싸늘했던 사무실 분위기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때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린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린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며 필요하다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격앙되어 있던 린은 금세 기뻐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 코카콜라의 한글 캔 출시 소식을 들었을 때 리는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과 시기심에 휩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 기업의 음료에 새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왜 한글이지라는 생각이 들며 짜증이 났어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한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지만 사실 린의 속마음은 한글을 배워보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글이 간단하고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글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때 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대답하며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즐거워했어요. 그녀는 한글이 마치 세종대왕이 만든 레고블록 같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책상 위에 안녕하세요 라고 적힌 메모를 남겼을 때 그녀의 필체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했어요. 글자 모양에는 린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한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쁨이 그 위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린에게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특히 가나다를 배우는 순간 그녀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이건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코드를 해독하는 것 같아 라고 웃으며 말했는데 한글의 퍼즐 같은 구조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린의 재치 있는 한마디에 사무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동료들은 그녀의 발음 실력에 박수를 보냈어요. 첫 수업에서부터 린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며 세종대왕은 진정한 천재였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나도 한국 드라마 마니아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며 웃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린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품게 되었어요. 한글 학습이 끝날 무렵 그녀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K-팝 댄스 파티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린에게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 문화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는 한글 도전기라는 쇼츠 채널을 시작했어요.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인 한글 읽기부터 시작해 한국의 복잡한 속담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시청자들은 린의 발음 실수를 보며 큰 웃음을 터뜨렸고,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린이 실수로 한국 속담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버린 순간이었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을 린은 닭이 쫓아가다 미끄러져서 지붕 위에서 무용담을 펼친다라고 잘못 발음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고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었으며 댓글 섹션은 한글 교정과 함께 웃음과 격려로 가득 찼어요. 덕분에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저희 쇼츠 채널을 통해 한글을 처음 접한 많은 구독자들이 한글 학습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몇 구독자들은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글 학습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부 동료들은 K-팝 가사를 따라 부르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 학습은 우리 팀의 월간 빌딩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활기차게 오가고 새로운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함께 시청하는 것이 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이런 콘텐츠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고 일부는 스스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교육기관들도 한글의 매력에 빠져 한국어 강좌를 신설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북미 심지어 남미의 대학들까지 한글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한글은 이제 단순한 글자를 넘어 문화와 깊숙이 연결된 의미 있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언어학자와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한글의 독특한 구조는 학습자가 읽기와 쓰기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도와 맞물려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캐나다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종종 한글을 배우면 사이버 보안 전문가처럼 코드를 해독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모두 크게 웃죠. 이처럼 한글은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와 연결된 흥미로운 학습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한글 배우는 과정을 마치 요가에 비유합니다. 요가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한글을 배우는 것도 마치 새로운 운동화를 처음 신을 때 어색한 걸음이 점차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과정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한글 학습의 재미와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런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글은 우리 모임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글이 단순한 언어를 넘어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창이라는 점을 함께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글 학습이 우리 모두에게 언어를 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웃음과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며 한글을 배우는 즐거움이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